안녕하세요. 미주장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터빈의 2분기 재무제표를 보면서 우리의 투자를 돌아보고 재무제표 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터빈은 미국식으로 하면 디지털 터바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터빈이라 하겠습니다. 터빈은 기업들이 모바일과 온라인 시장에 광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입니다. 그러므로 삼성, 아마존, 틱톡 이런 대기업들이 협력사가 됩니다. 보통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 EPS와 매출을 발표하는데 자료가 너무 간단하여 우리가 그것을 보고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지된 자료를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상이 있는 경우 애프터장이나 프리장에 매수 매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터빈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날이 8월 9일 날이었어요. 이때가 2분기 실적 발표하는 날이었는데 다들 이제 2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실적을 발표해 보니까 EPS하고 매출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발표 당일 애프터 시장에서 5%가 올랐고 다음날 프리 시장에 5%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장 개장하자마자 이렇게 거의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아마 그 당시 보유했던 분들은 어닝 서프가 나왔는데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수 있나 의아했을 겁니다. 저도 그 당시 다시 올라올 줄 알고 재무제표를 확인 안 하고 있었는데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9일 동안 이렇게 거의 추락을 했습니다. 한 65달러에서 47달러까지 내려갔거든요. 이때까지 보유했던 분들은 거의 패닉이었죠. 그러다 다시 급반등을 하게 됩니다. 급반등할 때 요 당시에 기관들이나 세력들이 엄청난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이렇게 많은 거래량은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래량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당시에 재무제표를 좀 더 일찍 확인했으면 소나기를 피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디지털 터빈 과거 2분기 재무제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디지털 터빈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입니다. 이쪽에는 작년, 이쪽에는 2분기 실적을 표기해뒀습니다. 손익계산서 맨 위에는 총 매출, net revenue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net revenue가 212밀리언, 작년에 60밀리언,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net revenue가 엄청 늘어서 4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사인입니다. 그러면은 매출이 증가한 만큼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도 증가하는 게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한번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여기 표기되어 있는데 19밀리언, 약 19밀리언, 작년에 10밀리언.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작년에 60밀리언에서 200시 4배가 증가했는데 매출이 영업이익이 불과 증가한 게 아주 근소합니다. 매출 증가에 비해서 큰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가 이렇게 많이 지출이 많았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영업비용, 개발비, 판관비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 요 비용이 아주 크게 늘었습니다. 138밀리언을 썼는데 이게 라이센스 피 and revenue share 디지털 터빈 파트너사에게 매출액의 70%가 수수료로 지불이 됐다는 게 수익구조상 지출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발 비용으로 15밀리언, 마케팅 비용으로 13밀리언, 그리고 판관비로 23밀리언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이라든가 이자 같은 거를 다 정산해서 나온 것이 순이익이 됩니다. 넷인컴이 14밀리언, 넷인컴이 14밀리언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크게 순이익이 늘지가 않았습니다. 순이익이 늘지 않았던 이유는 그만큼 지출 비용이 많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EPS를 보면 베이직에는 작년에는 0.11, 올해는 0.16,
다일룻, 희석주를 기준해서 EPS가 0.14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재무상태표를 보도록 할게요. 재무상태표에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단 에셋, 토탈 자산 한번 보시면은 1.4빌리언으로 작년 260밀리언에서 크게 늘었어요. 자산이 늘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늘었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금도 작년에 비해서 늘었고, 그리고 어카운트 리시버블, 매출 채권도 많이 늘었네요. 물건을 주고 돈을 아직 받지 못한 거, 작년에 비해서 인텐저블 에셋, 무형 자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라든가 권리금들이 자산으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부채 항목을 보게 되면은 부채의 총합이 897밀리언, 작년 115밀리언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부채가 늘어난 건 좋은 게 아니겠죠. 그럼 왜 부채가 늘어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채 어카운트 페이업을 해가지고 물건을 받고 돈을 안 준 게 있거든요. 그것도 많이 늘었고, 여기 보시면은 에쿠지션이라 가지고 인수합병을 통해서 부채가 늘었고, 인수합병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모자라서 금융기관에서 일부 돈을 땡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 이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세 가지 나누는데, 첫 번째 현금 흐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플로우 프롬 오퍼레이팅. 현금 흐름표 맨 위에는 단기 순이익을 갖다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 14밀리언을 표기했고, 밑에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괄호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거든요. 나간 거, 들어온 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표기해 주는 거예요. 표기하면서 요 밑에 합계가 나오거든요. 합계가 29밀리언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것은 그만큼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없다는 것이고, 이게 왜 마이너스가 났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 어카운트 리시버블, 어카운트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이 위에서는 수익이 잡혔지만 여기서는 돈이 들어온 게 아니니까 그 돈을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매출 채권이 48밀리언이 잡혀 있고, 그리고 에쿠루 컴펜세이션 비용이 크게 늘었는데 이것은 퇴직금 혹은 보너스를 의미합니다. 투자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현금 흐름이 흘러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활동을 통해서 마이너스 130밀리언이 나갔어요. 작년 9밀리언에서 130밀리언이 나갔으니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됐는지 보면은 126밀리언이 비즈니스 에쿠지션 그래가지고 인수합병, 작은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많은 비용이 지출됐습니다. 이거는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인수합병을 해서 규모를 크게 넓힌 거는 좋은 흐름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캐시플로우 파이낸싱, 재무 현금 흐름표를 보게 되면은 215밀리언이 들어왔어요. 재무 현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에 돈을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해서 돈을 땡겼거나 그런 경우 재무현금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무현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재무현금 흐름표를 보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을 보면 매출 증가는 크게 이루어졌지만 지출 비용이 많아서 순이익이 많이 남지 않았고, 재무상태표에서는 인수합병을 위해서 부채가 많이 늘은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많이 창출하지 못했고, 캐시플로우 파이낸싱, 재무현금으로 보면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많이 빌려왔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주가가 급락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수합병을 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세력들이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매도를 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분석했다면 우리도 이러한 위험성을 조금은 피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은 지난 2분기 디지털터빈 실적 발표 자료를 갖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